마케팅 리서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.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조사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2000년대 중반 굉장히 이게 급격하게 그 기업에서 마케팅에 온라인을 활용하는 게 늘어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. 글로벌 조사의 약 20% 정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한국은 아직 마케팅 리서치 중에 한 12% 정도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, 한국 클라이언트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걸리고 있는 셈이죠. 시장은 천천히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회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더라도 온라인 리서치 노하우나 뭐 메소돌로지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 패널이 뭐 어쨌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든 저희 패널은 엠브레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패널 가입 의사를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겠다고 예스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패널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 사람이 실명 확인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적어준 이메일 어드레스, 이메일 채널 확인하고요. 세 번째로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겁니다. 한 달에 4번의 땡스 서베이라는 걸 합니다. 저희가 패널을 관리를 해보면 패널에 가입하고 한 달 동안 활발하게 패널로서 활동을 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패널에 가입하고 패널이라는 걸 몰라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 4개를 다 참여를 한 다음에야 저희는 이 사람을 정말 진정한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죠. 패널들이 그 응답을 하면, 그러니까 응답에 따른 사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.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내 생각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남의 생각이 어떤지,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그 호기심이 가는 부분이고, 조사에 참여한 대가에 대해서 뭐 난치병 그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런데 기부하면서 좋은 일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한번 엿보고 사회에 내 목소리를 반영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패널로서 활동하는 가치가 아닐까. 저희가 지금 패널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요, 동북아 4개국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본, 중국, 그리고 대만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다 합쳐가지고 한 170만 명 정도 패널이 있습니다. 뭐 중국에 저희 그 현지 법인의 뭐 저희 그 주재원들이 패널 관리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패널이나 일본 패널들한테 조사를 받아서 일본 사람들의 생각, 중국 사람들의 생각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알 수 있게 됐죠. 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그 리서치 비즈니스를 그 하고 있는 회사는 엠브레인이 유일합니다. 대한민국이 IT 분야에서 세계 강국이잖아요. 삼성이 세계 최대의 전자회사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.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과 포텐셜이 있다고 사실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 그렇게 뻗어나가기에 사실 한국 내에서의 경쟁이 사실 너무 벅차고 힘든 거죠. 프라이싱만 제대로 형성이 되면 한국 내에서 충분히 그 뭐랄까 그 메이크 머니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투자를 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확장을 시킬 수도 있는데, 미국에서 시작하는 그 온라인 리서치 회사는 이게 글로벌을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펀딩을 해와요. 한국에 있는 리서치 회사는 그렇게 펀딩을 안 해줘요.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참 저도 하면서 굉장히 이게 억울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었는데, 그러니까 그럴 만한 기술력과 그럴 만한 충분한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글로벌 회사가 되려면 딱 하나예요. 상장을 하고 그 상장 공모 자금을 가지고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게 참 한국 시장이 참 특이하고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요. 오프라인 조사 대 온라인 조사의 그 가격 갭 차이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사실은 확 못 크고 있는데, 그럼 오프라인이 왜 이렇게 가격이 낮냐? 15년 전 제가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격보다 오히려 더 지금 못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에이전시한테 이게 우리나라 지식 기반 서비스를 살리려면 그래도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예산을 높여 잡아줘야 되잖아요. 이 마케팅 리서치 예산을 기업에서는 늘 삭감을 해요. 데이터 퀄러티나 이런 거보다는 더 싼 업체를 찾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조사 결과 얻고 그거 가지고 사실은 어떤 뭐 마케팅 정책이나 신제품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
그러니까 실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렇죠. 네. 투자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네. 사실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. 이게 10년 동안, 15년 동안 단가가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.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2배, 3배는 됐어야 되거든요. 오히려 중국보다 싸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오히려 중국보다 싸다는 말씀이죠. 예.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참 열악하고 힘든 데 중에 하나가 뭐 광고 산업, 그다음에 컨설팅 산업, 그다음에 시장 조사 산업, 네. 마케팅 조사 산업 이런 데들이 참 사실은 열악하죠. 시장 조사를 하면서 얻는 베니핏은 딱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실패의 가능성을 훨씬 줄여주는 거죠. 시장 조사 비용 예를 들어서 500만 원, 1000만 원 들임으로써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몇억, 몇십억을 아낄 수 있는 이게 투자거든요. 그 중소기업에서 이제 중견기업으로 커나가는 회사들이 사실은 시장 그 중에서도 시장 조사를 소비자 마케팅 조사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어쨌건 저쨌건 지금 비용적으로는 사실 좀 부담이거든요. 예. 저희가 이제 이지서베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이 100만 원 안팎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조사 패키지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. 마케팅 조사 같은 거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. 네. 그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이게 일반적으로는 조사 한 번 가지고 끝나지 않고 뭐 한 두세 번 정도 해야 되니까 네.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되죠. 한국에서 넘버원 리서치 회사가 되는 거고요. 네. 지금 뭐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이길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고 그 기술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될 거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리서치 회사로 커나가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.